예,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술 속의 기술로 보이지는 않지만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숨은 영웅들인 이 강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예, 식수는 대통령님 모두 말씀을 듣고 산업부 중기부 장관님의 정책 보고 후에 기업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현장을 둘러봤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도금 과정이나 샌드페이퍼 작업 과정들이 좀 익숙했습니다. 매우 현대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그야말로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되어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다시 성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들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조업들이 고용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소기업들 또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우리도 정책 담당 장관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의견 교환을 통해서 회복하고 성장하며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좋은 방법들을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첨단 제조 강소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입니다. 오늘 우리 제조업 현장에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고 첨단 제조 강국을 뒷받침하는 우리 중견 중소기업인 강소기업인들 만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도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 앉아가지고 했던 게 새삼 느껴져서 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제의 성장과 미래를 견인할 주역은 우리 기업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혁신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우리 경제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극복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담당 장관으로서 여러분들 곁에 항상 같이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K제조업 경쟁력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은 우리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우리 핵심의 근간입니다. 특히 최근 경제안보 시대에 들어 제조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제조업은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주호 세솔 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도 중국 걱정을 하셨었는데 경쟁국들의 이와 같은 기술 추격 그리고 생산 인구 감소, 투자 부진 등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제조업이 글로벌 제조 4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 역량, 그리고 시장 역량,
그리고 생태계 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 정부, 새 정부가 생각하는 첨단 제조 강소기업의 육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 초격차, 탄소 중립, 공급 과잉에 대한 돌파형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AI를 오늘 현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R&D에 접목하여 기술 개발의 비용을 줄이고 속도와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반도체 미니팹 등 업종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개발된 기술이 신속히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미래 도전기업, 으뜸기업, 슈퍼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우리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15대 슈퍼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는 시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사화하는 데, 그리고 금융, 그리고 수출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기술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여 주요국의 기술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시장도 키워나가겠습니다. 최근 방산,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자립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공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함께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실증도 신속히 지원하고 공공용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사전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생태계 역량도 키우겠습니다. 앵커 기업과 강소기업이 집적화된 제조 혁신 허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소기업들은 우리 앵커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될 때 비로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클러스터별 R&D, 실증센터, 인력 양성,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추가 지정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한테 수요가 높은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도 R&D부터 납품까지 전주기 협력을 지원하고 금융 등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조 강소기업에 필요한 정책 기금의 마중물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요청됐던 부분들이 정책금융 부분이어서 오늘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수요에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제조 강소기업이 기술 속의 기술을 이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진짜 주역이 되도록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조 강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저도 김정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현장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실 IT 서비스도 만든다고 보면 제조 현장이어서요. IT 제조 서비스 현장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정책 현장에서 보면서 정책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기업의 현장에 더 의미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기업 간담회를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중소기업의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이미 미래를 가고 계신 분들을 뵙게 돼서 이 모델들을 가지고 중소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까 중소기업의 현장은 조금 더 좀 상황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그 데이터 지원 관련된 기본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와 전기료 관련된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제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제조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 전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해야지 현장에서 지금 모험을 하실 수 없는 오히려 중소기업은 그 시간들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전체 중견기업 63만 개 대상에서
공장을 가진 기업들을 중기업과 소기업은 6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그동안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해서 아주 기초 단계를 하신 분들이 2만 5천 개,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 고도화 단계를 하신 기업들이 1만 개 해서 총 3만 5천 건 정도는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의 상황들을 저희가 좀 데이터를 봤는데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생산성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매출도 좀 느시고, 그리고 고용도 증가되고, 또 산지율도 감소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소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제조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계시고, 제조 AI까지 도입하신 기업들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현장들은 DX뿐만 아니라 AI 전환까지 가는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세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조기업들의 뿌리기부터 첨단까지 여러 현장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좀 가속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AI를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하면 어떤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는지를 올해 내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모범이 보여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아시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도화 수준 기업 1만 개를 대상으로 해서 제조 AI 그리고 업종별로도 모두 다 좀 상황이 다르십니다. 어떤 기업들은 DX 없이 바로 AX로 갈 수 있다는 곳들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데이터를 바로 먼저 구축해야 되는 단계들도 있어서 업종별로 버티컬로 AI 단계를 어떻게 갈지를 육성하는 방안들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1단계, 기초 단계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 단계에 있으신 2만 5천 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에 맞춰서 그 스마트 공장 방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축 단계도 시작하지 못하신 나머지 기업분들을 위해서는 기초 단계 지원도 물론 하지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업종은 기초 단계 없이 그냥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AI 도입에 적합한 구독형 스마트 공장을 쓰셔도 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데이터를 모을 때 제조 로봇을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좀 다양한 단계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기업들의 DX, AX를 개발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기업, 전문기업 육성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이 스마트 제조 전문기업들의 품질이 올라와야 공급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 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법 제정도 국회랑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는 스마트 제조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조 DX, AX, R&D를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확보한 R&D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기술 보유기업이 보유하고 계신 도메인 지식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 어떤 기업을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메인 지식이 반영된 DX 경험들을 융합해서 현장에 맞는 안들을 만들고, 지금 이미 어떤 제조기업들, 뿌리기업은 이 개발하신 기업들과 회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모델을 만드신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모범 사례라고 생각해서 수출까지 갈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혁신의 생태계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중소기업의 그 AI를 좀 사용이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리터러시 강화랑 AI 지원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그리고 구축 방안도 마련하고 제조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중소기업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공정하고 상생의 제조 생태계 마련 부분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부분의 제도들도 좀 보완해서 한국형 증거 게시 제도도 도입하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 현실화 부분과 그리고 스마트 제조를 보면서 저는 좋은 모델을 봤습니다. 대중소 상생 협력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스마트 제조 기업
기업으로 변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있고 이것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기업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을 대기업 자원을 활용해서 생성형 스마트 공장 만드는 부분은 산업부랑 협력해서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 AX를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의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는 부분도 만들어 가는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전환과 공정한 경쟁 속에서 일하셔서 강소기업이 되실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후부터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 참석하신 기업들은 이제 크게 첨단 산업, 주력 산업, 그다음 AX 즉 인공지능 전환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님 주재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 세솔 다이아몬드 공업 맹주호 대표이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대통령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중견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지나온 불안정했던 국정이 있을 때에는 해외 업체들이 가수요가 막 증가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해소돼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편안합니다. 생산하는데 이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세솔은 삼성, 하이닉스를 비롯해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저희가 약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소부장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일부 제품은 TSMC 그리고 인텔 1, 2 나노 공정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최근 고집적화, 고용량화가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수요를 확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에게 고성능, 고품질, 그리고 아주 검증되고 안정된 시스템에서 생산된 재현성 있는 높은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히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경쟁사들 또한 기존 기술과 주변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회사가 원천 기술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오랜 현장 경험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제품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생산 설비를 갖춰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경쟁 우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최근 중국은 로봇 산업, AI 산업이 급성장하여 제조 경쟁력이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중국에 가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했다는 걸 알고. 또 한국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제조하는 제품을 또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제품들은 저희 소부장 기업이 퇴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도 확인했고요. 저희와 같이 원천 기술 기반이 아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특히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전 생산 공정을 로봇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로 전환하고 또 AI를 활용한 생산과 품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중견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연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같은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솔 다이아몬드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병이나 또는 대규모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력 산업 분야에서 한국카본 조문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카본 조무수입니다. 존경한 대통령님, 1년 전에 당대표 시절에 뵀을 때, 기업 성장과 국민의 행복 같이 간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 없고, 저희 기업인들은 안심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회사는 경남 밀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기자재 쪽에 LNG 화물창을 저희들 2차 가스 방면 특히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00%입니다. 근본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우리 조선의 중대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가스를 가져오는 것은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약 2주 걸립니다. 근데 미국 동부에서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려고 하면은 한 5주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누구도 실행해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기회가 됩니다. 이게 미래의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약 95%는 우리나라에서 공급해도 되는데 현장 맞춤이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공장을 돌고 있는데 애로사항으로서는 현지의 기술자들을 많이 도움하기 힘들기 때문에 디지털과 AI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정착하는데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낚싯대나 골프채 소재 부품에서 출발해서 또 특히나 방산이나 항공의 소재 쪽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그 LNG 기술에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다시 또 이제 우주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주시면 보고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전환 한 가지 분야에서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빠뜨렸는데 중요한 걸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잘해도 실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KC형을 만드는 거를 벙커링까지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세계 시장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국적선 LNG 운반선을 국내에다 발주를 해주시면은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데 우리나라 스타일로 점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조선 관련 간담회 때 누가 얘기해 준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조선으로 예. 가스공사에서 선도적으로 발주를 해서 실증을 한번 하게 달라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 선주가 절대 먼저 실적이 없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증기관에 우리나라가 매년 1조 가까운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이 되면은 1조를 그대로 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좀 따로 한번 챙겨보시죠. 렌즈에 들어가는 가스를 보관 화물창이 지금 국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해외 로열티 때문에 로열티를 한 5%씩 진짜 주고 매년 1조 원 정도씩 지불을 하고 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가스공사가 발주를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따로 한번 챙겨봅시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제 관건은 이게 기술 개발이 다 완료되는 게 지금 TF 진행 가스공사가 산자부소가 아닌가요? 산자부소가 아, 그럼 팀장관이 챙겨보면 되겠네. 예. 그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카본도 우리 한국 카본도 이쪽 화물창 쪽에 들어가는 소들이 네. 이제 중요한 이제 이 거죠. 실증 기회를 주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인공지능 전환 분야에서 동아 플레이팅 이호선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표면 처리, 다른 말로 도금 전문업체 동아플레이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호선입니다. 뭐 한다고요?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도금? 네. 도금이 뭐예요? 표면 처리. 아. 네, 도금. 사투리가 제가 너무 심해요. K 제조업 관련 현장 간담회 강소기업들의 애로 청취 및 성장 방안 논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스마트 공장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불량률은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은 증가하는 등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 라인 인력을 대폭 줄이고 시스템, 관리직, 연구직 등 인력을 재배치하여 안전하고 생산성이 높은 일을 하는 사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사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뿌리 산업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며 3D 업종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에 익숙한 2030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전체 근로자 중 75%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심사단이 선정한 미래가 끌리는 부산 청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국내외 기관과 학교 그리고 모범사원들이 당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동아플레이팅과 같은 사례가 확산되도록 스마트 공장 도입 확대를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제조기업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도입의 중요성을 알더라도 IT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IT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지역 내 기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도입 이후에도 중소제조기업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연구인력 및 재직자에 대한 AI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플레이팅의 경우 화학약품을 넣는 과정,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작업 등 위험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타 뿌리 기업에도 자동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변 뿌리 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 데이터의 중요성 및 활용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AI 도입을 위해서는 제조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초 수준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수인 만큼 정부에서도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처럼 뿌리 산업이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아까 우리 중기부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죄송합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이 저희 동아플레이팅 같은 회사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28명입니다. 예. 예, 말씀 잠깐, 야,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예전에는 자동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수작업을 할 때보다는 인력이 감소했지만 인력이 지금은 유지하는 상태인데 현장의 인원이 대폭 줄어들고요. 사무실 이제 연구소나 빨리 이런 사무실 인력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총수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 비슷해? 유지하는 네,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부터는 대통령님 주제로 자유토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좀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먼저 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산업부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산업부가 스스로 좀
잘 모르신지도 모릅니다. 누구신지 자기 말씀을 예.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신소재, 앞전 단결정 제조업체를 맡고 있는 아이블 포토닉스 대표이사 아이블 이상구입니다. 포토. 네, 아이블 네. 포토닉스. 세계적으로 소재가 3개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성체, 앞전 유전체입니다. 종래에는 앞전 유전체가 파우더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단결정으로 웨이퍼로 만들 수 있는 싱글 크리스탈로 했어요. 그리고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 특허도 저희가 냈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이라는 디지털 위에 아날로그를 얹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아날로그 대표 소재거든요. 앞전 유전체라는 것은. 이거 갖고 세스에 가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산업부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신 소부장 으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갑을병정이라 그럽니다. 저희 같은 작은 업체는 을도 안 돼. 갑을병정이야 정 그랬는데 국내에서만큼은 슈퍼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쓰이냐면 삼성 메디슨이 요즘 메디칼 초음파 수출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이엔드 제품이거든요. 이거 가장 비싼 소재이기 때문에 네. 하이엔드만 쓰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느 날 야 이거 소나에 좋겠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요. 국제학술지에 13편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사용한 소나 수입국에서 갑자기 소나 핵심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에서요. S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배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요. CBI 거기에 소나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소나까지. 이게 반도체도 세계 시장이 크기를 보면 30%, 자성체도 30%, 앞전 유전체가 훨씬 큽니다. 거기에 완전히 판을 바꾸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를 하는 거거든요. 세라믹으로 하던 것을 싱글 크리스탈이라는. 반도체 팹을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웨이퍼로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운동 에너지를 이제 전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물결이 살랑거리거나 잠수함 소리가 오면 이거를 어뢰를 쐈다, 잠수함이 온다, 이런 이제 소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속에는 초음파를 쏴서 암세포를 이제 체크하고. 완전히 이게 게임 체인저. 그거를 산업부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글로벌하게 가장 판을 바꿀 수 있는 첨단 신소재가 한국에 왔고, 이걸 얼마나 이제 확장하느냐인데, 여기에 방사청이요, 어마무시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야, 너 같은 좋은 소재라면 이거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가야지. 그래서요, 방사청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 특히 미국에 큰 방산업체에 어떻게 하면 넣어줄 수 있냐를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사업 공고를 냈는데, 그걸 보고 미국의 L3라는 대형 회사입니다. 거기서요, 의향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한국에 소나, 자기들이 필요한 소나 디자인을 줄 테니 너희 신소재로 그걸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2억 불어치 살게.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꿈 같은 숫자입니다. 이 작은 소기업이 방산 수출로 억불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까요. 이게 방사청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얹혀주시는 노력을 해주신 겁니다. 이 산업부에서 그 국내 슈퍼을이 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방사청에서요, 글로벌 슈퍼을이 진짜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큰 폭의 성장과 결정적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기여해야 할 위치에 왔는데, 지금 필요한 게 증설부지입니다. 증설부지. 예, 연구소 증설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송도 경제자유격청 안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연구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자녀 부지들이 많이 분양하고 남아있는 짜투리들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그 규제가 외국인 투자를 받은 업체만 우선적으로 해준다 규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인가 보죠. 예. 그런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너지가 나야 되고 해서 그런 규제를 지금 산업부에서 갖고 계시는 으뜸 산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규제 특례가 또 좀 있습니다. 우선 분양해 줘라 하는 그
조항도 있으니 그걸 잘 조합시켜서 저희가 공장도 증설하고 연구소도 증설하고 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정말 2억 불 수출을 달성해서 저희 신공장 지으면 대통령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1,500평 정도면은 현재 스케일의 2배 이상 키울 수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마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인가 본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바꿀 수는 없겠지. 대표님께서 이제 산업부를 저렇게 띄워주신 이유가 숙제도 주시면서 하신 건데요. 그 내용은 예, 그건 뭐 그렇게 예외를 쉽게 만든 게 어려울 텐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지금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키우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기업이 마침 R&D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이 들어가서 개발해 주셨고 방산청하고 해가지고 좋은 수요를 받아서 지금 경제자유국청하고 해서 한번 어떻게든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정책론이라는 자리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챙겨보되, 네. 가급적이면 전체 산업 기업들에 대한 정책론에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만 제가 요즘 신문에 보니까 씨앗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서점에서 씨앗을 말하는 더 시드라는 책, 저희 이 결정이요. 이렇게 커도 손가락만한 씨드에서 커집니다. 예, 손가락만한 씨드로 커야 이렇게 커지는데 그 제목도 씨드가 같아서 샀고 또 하나는 생존을 위한 성장의 씨앗이에요. 생존을 위한 성장의 씨앗. 그런데 문의점의 목화씨는 어떻게 도요타 자동차가 됐나? 여기 계신 업체들이 다 도요타 자동차 크기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책을 그래서 대통령님께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우리 이상구 대표님이 홍보에 아주 재질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기술이 기술을 낳고, 연구가 연구를 낳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특정적인 현안도 있겠지만, 산업 전체에 대한 의견도 있을 테니까요. 네, 네. 예, 저는 테크로스라고 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와 그리는 수소 수전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현재 주력 사업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이고 이 역시 SB 테크인가요? 아닙니다. 테크로스입니다. 아, 박서건 대표님. 네네네. 저희도 초기 기업 이 인큐베이션 단계부터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덕에 사업화에 성공을 하고 현재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1위의 마켓 쉐어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파생된 전기분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린 수소 수전해 쪽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수전에도 역시 국가로부터 으뜸 기업, 슈퍼올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파워풀한 지원을 받고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역시 국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추가로 더 좀 보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은 저희가 기술 개발까지는 확실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양산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됩니다. 왜 큰 부담이 되냐면은 이 그린 수소 수준의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대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 거대 기업과 싸우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하고 양산 설비를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안전 규정에 따라서 설비나 장비를 설치할 때에도 다른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아직까지 이 산업이 기술이 신기술인 관계로 모든 것을 커스텀 메이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양산 설비나 장비나 심지어 조그만 치구무까지도 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맞춰서 커스텀 메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견 기업이 그러한 막대한 양산화 비용 부담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기왕이면은
현재까지는 기술 개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지원의 범위를 양산화 쪽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상 투자 규모는 얼마 정도인데? 그거는 저희가 이 양산화를 얼마나 하느냐의 단계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약 한 100메가 정도의 양산 설비를 하자면은 최소한도 수백억 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는 있어요? 사업성과 수요가 있어요? 수요는 앞으로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의하면은 엄청난 수요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가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이 250kg짜리 시제품과 개발 중간에는 이 슈퍼홀 과제라고 하는 1.25메가와트짜리가 내년이면은 양산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전해 사업이 지금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면 아직 사업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그러지 않아요? 1.2메가 지금 제일 앞서 있는 데는 10메가와트 정도까지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저희 수전해 업체들이 뭐 대기업을 포함해가지고도 아직도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들 크게 말씀하세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기술 개발, 실증, 생산까지가 지금 같이 패키지로 돼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주도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10메가와트 정도의 실증 사업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기술 개발이 아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지금 아직도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현재 상태로 상업성이 충분하면 당연히 민간 투자나 뭐 자기 투자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가능성이 높으니 생산시설 투자를 하자. 현재 경제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ROI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선투자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몇백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를 들면 몇 년까지 보는데요? ROI 개념이요. 기간을 잘 되면은 3년, 3년? 오래되면은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5년 정도면 사업성이 보장이 된다 그 말인데 그러면 투자를 안 할 리가 없어 보이는데.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할 사람 투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저희만한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같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5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넣어서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그 일부라도. 예, 저희는 만약에 국가 지원이 안 돼도 저희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게 얘기죠. 이제 우리 한성숙 장관이 해야 될 펀드 투자를 모으는 게 일이겠네요. 그래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신 분야는 에너지긴 해가지고 한번 모태펀드랑 해서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건 평가를 정확하게 잘 네, 해봐야 네. 되겠죠. 일단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지금 그린 수소를 아까 했던 수전의 기술을 만드는 것, 또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고 운반하고 활용할지 부분까지가 전 주기가 지금 다 지금 일종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규모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과연 저게 속된 말로 본전을 뽑을 수 있겠냐 라는 점에 대해서 사장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할 예. 사람들은 확신을 못 갖는. 근데 저런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제 기업 경험에도 저런 열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좀 살려주고 네. 저런 분들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조금 전에 소재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거 하자고 뭐 모태펀드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펀드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사실 뭐 수익을 바로 내겠다고 하는 펀드들은 이제 절 움직이겠지만 ESG 펀드도 있고 펀드의 성격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뭐 한번 네, 총님하고 그럼 말씀해서 해보십시오. 네. 네.
예, 대통령 지금 내년도에 그 저희들 초혁신 15대 초혁신 과제로 이 그린 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팀을 좀 구성해서 이게 시장성도 보고 또 LNG 화물창도 또 아이템에 들어간 이유가 이 수소를 나중에 했을 때 운반하는데 필요한 것도 또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사장님하고 좀 협의도 하고 이게 시장성이 굉장히 높으면은 저희들이 또 이어지는 뭐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소위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을 뭐 35조 원씩 하는데 그 중에 몇백억 정도, 근데 이것도 일종의 R&D 범위를 벗어난 거긴 하지만 뭐 초기 투자로 필요할 수도 있죠. 거기에 비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투자자들하고 한번 만나보시면 실제 사업화 과정에 대한 토론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서 그게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대통령께서 저희 에스테크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칸을 잘못 봐가지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SB테크는 그 로봇용 정비 감속기를 그 기존에 일본 업체가 한 90% 이상 이제 시장 독점하는 걸 국산화해서 양산해서 현재 로봇 업체나 자동 업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특수 베어링을 주로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300mm 웨이퍼용 그 특수 이제 베어링까지 개발해서 국내 업체에는 아직 못 넣었지만은 먼저 TSMC에서 먼저 적용이 돼가지고 그쪽 좀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대략 이런 일을 하는데 일단 대통령님하고의 인연은 그 이번에 간담회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죠. 네. 한 2020년도에 경기도 시사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형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산업 뭐 협약식 그때 이제 간담회 있어가지고 그때 대통령님을 처음 뵙고요. 예, 그때 어떤 그 인상이 어떻게 보면 뭐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실 거예요. 그때 저한테 하신 질문이 스마트 공장 구축에서 불량률이 몇 % 줄었냐. 뭐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참 실제적인 그런 정치인이구나. 그렇게 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회사는 거기 뭐 2019년도에 어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좀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기업, 일기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어떤 산업부 R&D 자금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국산화를 했지만은 그 선진 업체와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기술적인 격차를 R&D로 해서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한 4년간 막대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결과로 뭐 일단은 국내 업체이긴 하지만 국내 대기업 업체의 어떤 양산되는 로봇에 저희 감속기를 갖다가 지금 넣기 위해서 양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 앞으로의 미래 어떤 사업 분야로 본다면 뭐 AI가 적용되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분야로 해서 지금 당장의 시장은 있지 않았지만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생각한 게 제 세대까지는 엔지니어로서 충분히 먹고 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참 위험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게 좀 심각한 위기에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필수적이고, 그게 뭐 내세우는 게 이제 AI가 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제 생각은 AI 그 자체보다는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R&D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단순히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또는 휴머노이드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R&D의 어떤 영역을 갖다가 확대하고 그리고 또 항상 개발하고 난 뒤에 이슈가 되는 게 실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레퍼런스가 없으면
수요 기업들이 써주질 않은 이런 어떤 기초 기술이 들어가거나 고급 기술이 들어간 항목에서는 항상 레퍼런스 필요하고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실정 사업에 대한 걸 갖다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이걸 갖다가 좀 더 수요 기업을 갖다가 좀 더 끌어들여서 더 큰 규모로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수요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실정 사업을 갖다가 좀 더 크게 기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아까 새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합병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인수합병.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경쟁이 불필요하게 일어나지 않냐 그 말이죠. 마이크 좀 켜주시죠. 그 사장님 회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라고. 저희는 괜찮지만 저희 이 협력업체들 저희들도 협력업체들이 혹시 무너지면 출혈 경쟁하거나 그럽니까? 아니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사실 저희 경쟁력이 국내 떨어지거든요. 다른 경쟁 회사가 20%? 네, 30% 정도. 30% 사장님 내가 40%. 그래서 네. 국내 70%, 전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내가. 네. 근데 그 전 세계 시장의 40%인데 네. 우리 국내 다른 경쟁 업체가 세계 시장의 몇 퍼센트? 세계 시장 따지면 한 10% 미만. 10%. 네. 그런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와 비슷한 회사가 대만의 키닉, 미국의 3M, 그리고 저희 회사, 그 나머지 시장 한 그러니까 10% 정도를 다른 아까 것들이- 합병 얘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또 합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게 할 텐데 아까 얘기를 하셔서. 지금 대상은 지금 서로가 이제 뭐 얘기한 거는 근데 뭐예요? 이 아까 합병 얘기를 하셨어요, 뭐. 네네네.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거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부의 역할이 있나요? 아니, 합병 같은 거 할 때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라. 쉽게 합병. 건립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 손쉽게 해주면은 합병이 뭔지 아니죠? 제가 합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로가 이제 M&A라든가 인수합병할 때 통해가지고 비용 부담이 있어요? 세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좀 있는 인수합병을 혜택을 줘가면서 하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 인수합병에 세금이 뭐 특별히 더 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 승계 관련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나 뭐 이런 맞은 좀 이해가 너무 어려운데. 영역들이 좀 있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좀 안을 주시면 네네. 그러실래요? 네,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네. 제가 이쪽 분야가 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좀 그래.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작업이라든가 일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이제 로봇 자동화라든가 AI 기술을 가지고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저희 제품도 이제 중국이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발 더 도망가기 위해서는 아예 모든 걸 자동화함으로써 근데 거기에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당장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한 3, 4년 뒤에는 아주 무인화해가지고 네. 투자해서 근데 제가 아까 작업 공정을 좀 네. 보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 검사 과정이나 네. 아니면 연마 과정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제조 AI 전환하기는 아주 최적인 것 같은데. 과도기적인 과정이고 이제 전체를 갖다 이제 무인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사실 작업 환경도 작업자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작업 환경을 갖다 이제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대규모로 이제 생산할 때 저희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기업들은 이제 함께 예, 제품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앞으로 돼요.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네. 그래서 그 뭐 본인의 결인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 뭐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서 저희가만 시장이 한 60%를 차지한다. 그러면 아마 중국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 다 좋은데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측과 간담회를 하는 거니까 정부 측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빠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다 네네. 맞는 말씀이신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보시죠.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그런 쪽도 이제 혜택을 주면 좋겠다. 증설에 지원을 해라. 증설 증설- 자동화 아니면 인공 그때 지능화에 대규모 지원을 해주면 예, 좋겠다. 예, 예.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금 땡은 매입해 있고 나중에 이제 2, 3년 뒤에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투자되어야 되겠다. 그때 한번 그럼 큰 방향이라는 기회가 말씀해 있을 주신 때, 거군요. 너무 좀 단순한 거죠. 네. 근데 작은 건 무슨 말씀처럼 중국 가면서 느꼈던 게 아마 대부분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십시오. 마이크가 잘 안 돼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타나는 추격의 속도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해서는 조만간에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세월도 여러 밑에 아마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데리고 같이 있을 테고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결국은 이제 세솔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 간의 M&A를 할 수 있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투자가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2, 3년 단위로 계속 대규모 투자 계속 필요한 업종입니다. 아마 세월도 아마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M&A 할 때 정책적인 지원이 뭐가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자금을 어떻게 할지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애로를 말씀하신 것 네, 같고 네, 네. 그 내용은 한번 네, 그거 뭐-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새 정부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원 장관 먼저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아마 도움되는 얘기일 테니까요. 그 스마트 팩토리 얘기도 나오고 휴머노이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AI 관련된 그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저도 기업에 있을 때 그 불량 검사 장비 통해서 그 한 공장 라인을 한 전체 무인화를 시켜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700명 정도 인원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전체 공장을 그 자동화하고 무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사실 그 불량 검사의 원인이 다양하고 사실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AI를 적용하고 실제로 그 공장 작업자들이 AI 지금 사실 챗GPT를 많이 쓰시겠지만 일반적인 업무만 가능하잖아요. 일반적인 업무 생성하고 요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조 AX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R&D 문서, 품질 문서들을 다 올려서 그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혼자서 질의응답하거나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문 선배들이 없으면 선배들의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 밑에 작업자들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조 AX를 위해서 작업자들도 그런 그 R&D 어떤 그런 우리 제조 기반의 그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그 AI 바우처를 이제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솔루션들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단순히 AI 솔루션을 이제 구매만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조 AX를 위한 AI 전환이 완전히 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제조 데이터들이 포함돼서 제조 AX 전용 이제 AI 서비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빨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또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AI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데이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약 56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또 한 670억 이상 저희가 좀 증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다들 인재 부분에 좀 고민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AI 대학원에 15개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는 연구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AX 대학원을 내년부터 10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AX 대학원이라 하면 기업에서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AI 인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내년부터 빠르게 시작해서 중소기업에도 네. 좋은 어떤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따로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배경훈 장관이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인공지능화 또는 자동화, 디지털화 이런 걸 하면 인력이 700명을 줄였다. 앞으로 무인 자동화하겠다 이러니까 아마 이 말을 듣는 국민들께서 야 이러다 국민들 일자리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 자동화 설비 또 인공지능화 하더라도 그걸 관리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만 생산성이 아주 고도화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생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산에 있는 사장님한테 물어봤던 것도 사실 그건데 대체 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고용 규모는 실제로 최종적으로 그 차이가 없고 아까 통계적으로도 보면 기업당 2.3명이 오히려 늘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어디 그 스마트 공장을 갔더니 스마트 공장을 만든 다음에 그것도 인력이 조금 늘었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업 내용이 바뀌었다.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얘기니까 혹시 오늘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화하면 좀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그 역량을 사실 인공지능 사회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죠. 재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인재 양성 과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인공지능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는 작업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된다. 예, 그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대요. 제가 또 뭐 하는 일이 좀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15분이면 11시에는 끝내야 되는 모양인데 그 전에 우리 준비되신 게 있을 테니까 말씀 먼저 하십시오. 예.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카네스텐 주식회사 구본생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작기계 전동화 기술하고 초정밀 원기어 설계 가공 장비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작기계 전동화 기술을 하면 그 일부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공작기계 전동화 기술. 전동화. 예,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우리 테슬라에서 혁신을 해서 바꿨듯이 기존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와 있는 공작기계들을 전동화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그 시장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장관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얘기한 애로사항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는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하여 혁신적인 기술 제품을 개발하였더라도 수요기업 연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제품 공급망 확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과거 우리 2019년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해 반도체 관련 제품의 수출을 규제한 사실로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기로 소부장 경쟁력 특별법이 제정 발효되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아우르는 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많은 수십 개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소부장 경쟁력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수요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선호합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 공급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제품 생산 수율을 통해 제품을 완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정부 R&D를 지원받아서 차세대 혁신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수요기업 위주로 수요기업들에서는 중소기업 개발 기술을 쉽게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기술 적용에 따르는 공정변경이라든지 시장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사유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가 고착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저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공급망 위기 때 소부장 특별법에 힘입어서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수요 기업의 리스크도 줄이고 공급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킨 사례들처럼 차세대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과 수요 대기업들 간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요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들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산자부에서 각별히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건 뭐 맨날 하던 얘기고 또 어차피 저번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저도 그때 도지사 때 한참 경기도 기업들이 관련이 많아가지고 잠깐의 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기회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실험도 해보고 끊기니까 할 수 없이 뭐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였던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기업, 대중소기업들 협업을 특히 산자부 쪽이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니까요. 좀 그래 합시다. 기재부도 그렇고.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제일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나 산업부나 중기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지자체랑 연계돼서 지역 지자체별 특별한 그런 기술 기업들을 빠르게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은 부탁하는 입장이고 산자부 장관은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 부서이니까. 예.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가 동반질 수도 있고 해서 네, 동반질 수도 있고 해서 대기업들과 협업하는. 네. 어쨌든 정부가 그런 역할도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말씀 안 하신 분이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경북 영천의 소자원 자동차 부품 회사인 화신의 정서진 대표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승용차의 샤시 프레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견 기업이고요. 업력은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제조 뿌리 기업이고 용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뿌리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관심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업종이고 기술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뿌리 기술 관련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금 용접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의리지만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의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수요기업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도를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동차 부품 업체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미국 시장으로만 연간 한 2억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세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관세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미국 정부에서 현지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리는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이제 2, 3차 협력업체들이 사실 미국 물량으로 매출과 수익을 유지해온 거가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구조적으로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세심히 좀 살펴보시고 관련한 지원 제도를 그러니까 2, 3차 협력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많이 좀 발굴을 해주시면 자동차 부품 업종 전체에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안 하신 분이 먼저 좀 하고. 예. 저는 대주전자재료의 이밀지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큰 주전자 재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안 웃으시네요. 제가 요새 아재 개그에 좀 꽂혀서 그렇습니다. 빵 터지라고 한 건데 이름처럼 전자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81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창업을 하셨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MLCC라고 하는 그런 부품이 있는데 그런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라던가 아니면 이런 LED에 이렇게 빛을 변화시키는 형광체 재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중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건의사항으로 이제 들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재료 회사로서는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래 생존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어떤 고객사와의 국산화에 대한 상당히 협력이 잘 됐다. 그 다음에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때그때 R&D를 해서 시기적절한 제품을 세상에 내놨다.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래 제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용 재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가 방열의 이슈인데 열을 빼내는 그 방열의 이슈인데 그 방열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엔 재료에서 1차적으로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방열을 담당해야 될 그 재료의 국산화가 놀랍게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또는 미국의 그런 회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이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진 기술로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걸림돌이 이 고객이 실제로 안 쓸 것 같은 그런 이제 정보들이 이제 조사가 돼서 아까 안 쓸 것 같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들만의 이너서클이 저희 공급사에서 있는 거예요. 공급의 이제 안정성, 그다음에 원래 언제나 기득권과 장벽은 있게 말이에요. 예, 기술 유출의 어려움, 그런 이 염려. 그래서 이제 아까 산자부 장관님께서 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사가 말하자면 실증 사업 하여튼 그런 것에 이제 참여를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기회는 정부에서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볼게요. 예. 싸고 안정적인 더 나은 기술이면 사실은 길게 보면 안 쓸 수가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은 공급사와 수요 회사와의 협력이거든요. 라인에서의 협력. 실제로 적용해서 그게 거의 이 R&D 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거의 성공에 그게 말하는 아까 우리 산자부 장관이 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니까요. 그런 어려운들 업계의 어려운 점들 그런 불합리한 장벽들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잘 제거해 보죠.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앞으로 제가 보기엔 경쟁이 치열해지면 과거에는 그런 쓸데없는 장벽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그런 걸 몇 번 하고 나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들도 각성할 테니까요. 정부에서도 그런 자리 좀 잘 만들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합시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신 분 먼저. HN 이루자의 이제 대표이사 유한기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가 주력이고 진공 중에 코팅을 하는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비가 대략 한 1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드와이드로는 저희가 마켓쇼가 선자부터 홈디고 정보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시는 핸드폰 쓰시는 것 중에 아마 일부 제조,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공정은 저희가 80%를 저희 설비를 갖고 만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입 대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R&D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디스플레이에서 특히 올레드를 하고 있는데 올레드가 국내에서 보면은 월드와이드로는 한국에서 먼저 성공을 해서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R&D나 모든 개발 방향은 고객사 선도하고 있는 이제 한국 고객사에 얼라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객사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TR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방산업의 투자 악화가 저희로서의 매출이나 성장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전체 매출 중에 35%는 국내고 65%는 이제 중국입니다. 아까 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가보면은 이미 3년 전부터 패널사,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전폭적 투자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템들을 작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국사의 로드맵으로 보면은 2, 3년 이내에는 따라잡는 캐치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 관련된 부분에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부 관계자 분들하고 이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기재부 장관이 좀 이어서 좀 마저 얘기를 좀 하시고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또 다음 일정 때문에 11시에는 좀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이번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마주 말씀하실 거 이따 제가 간 다음에 마저 좀 더 하세요. 네. 우리 장관님들도 얘기 좀 마저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정책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뭐 현장에서 필요한 걸 해야지 책상에서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또 마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있을 때 또 다 하셨나요? 예, 저 말씀 안 하신 분이 예.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LNF 최수환입니다. 아침에 올 때 1번 타자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마지막 타자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공포감이 있으신가 봐요. 1번 타자에 대한 공포가? 사실 지금 저희가 속한 산업군이 2차전지 산업군이라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아직 회복에도 못 간 병실에 누워있는 상태라서 좀 어두운 부분이라 뒤쪽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라는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산자부 감사하다는 말씀은 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국내 2차 전지 양극재 선도 기업이고요. 고용량 고에너지 리튬 2차 전지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기술 관련해서는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다음에 중저가 EV 시장 확대에 대응해서 이 리튬 인산 처리라는 LFP-계 양극재를 양극재 공장을 신설해서 중국 이외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LFP 양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중국 LFP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희와 저희 고객사는 믿고 있고요. 약 3,400억 정도 투자해서 내년 4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이 전방 수요 감소, 원재료 가격 하락,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적자 수준에 허덕일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양극재 이 소재는 사실은 리스트에 없었다가 8월 달에 추가돼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기준이고요. 근데 아직 선정 공고는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마음이 좀 급한데 절차상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산업 업계가 너무 힘드니까 이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돌파를 하려면 이 안정화 기금 선도 사업자 수의 대상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 관련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서 실질적으로 힘든 회사들이 병실에서 일어나서 회복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최근에 누워있지 않았던 사람한테만 지원을 한다면 이게 많은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니 그런 선정 기준을 좀 현실적으로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좀 스피드 있게 현실감 있게 좀 정책을 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양극재는 이번에 포함됐으니까 저희들이 신청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마 선정 기준 하는 거는 이게 공급망, 이게 약간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공급망은 좀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우량한 기업은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조금 그 실력이 안 되는 기업까지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아마 선정 기준이 그 좀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의 수요 공급을 따져가지고 그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공급이 많이 필요하면은 또 조금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시장의 수요를 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어떻게 할까요? 저기 장관님이 마저 조금 더 진행하고 말씀 더 들어보실래요? 예. 아니면 간단하면 제가 마저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더 대통령 계실 때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마십시오. 아니, 부분만 좀 더 하고.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LFP 배터리 팩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 LFP 대표 황동근입니다. LNF 쪽은 이제 셀을 만드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셀을 가지고 와서 팩을 최종 과정을 만든다는 상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올해 CS에서도 혁신상품 받고 이제 3년 차를 조금 지난 스타트업입니다. 기술로서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만든 제조품을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수출도 사실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선적사에서 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일본 지사도 저희가 있고 이러는데 일본 지사 설립을 했는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저희가 인증도 받고 다 했는데 또 해상 인증이 또 심하게 있더라고요. 뭐 MSDS나 유인 38.3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따더라도 선적회사에서 이제 피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샘플조차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안 실어준다고? 예,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첨단 제품 전용 물류 지원 체계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판로를 조금 뚫어주시면 저희가 좀 수출하고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짧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그건 빨리 한번 따로 챙겨봐야겠네요. 좀 황당한 일이네. 네. 한 분 아까 하십시오. 마이크 켜주시죠. 저희 경남이랑은 인구 소멸 지역인데 저희 여러 가지 인구 늘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산다에다 특별지구 해가지고 법인세 50% 감면, 또 2년간은 5년간 100% 감면, 50%는 2년간 감면입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업 또는 벤처 기업만 해당되고 거기서 이제 공장을 확장하거나 옛날에 있던 데는 안 해줘요. 네. 안 해줍니다. 서울 갔다 오면 해줄지도 모르겠네. 또는 서울에 있는 기업을 하나 인수해서 이게 불합리한 일이. 예. 네. 그런 거를 조금 해줬으면 감사하겠다 진짜 문제예요. 예. 새로 가거나 오는 거 새로 만드는 건 되는데 옛날부터 고생한 데는 안 해준다. 예. 그건 한번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한번 하시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도 문제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주시면 한번 지방공단에 대한 생각, 지원들이나 인센티브는 이번 정부의 제일 핵심 화두니까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아까 저기 이호선 사장님 뭐 말씀하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그냥 하고 애로사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네네. 해주시면 네.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화 스마트 공장을 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고용을 늘리라고 하면서 자동화를 하라 하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다는 걸 경험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을 제가 한 6단계 정도 해서 고도화를 만들고 제 별명이 스마트 전도사인데, 스마트 전도사인데, 제가 해보니까, 정부 지원 60%, 자부담 40% 정도 하니까, 거꾸로 저는 정부 지원하고 이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성공하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좀 늘려주십사 하는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언제나 돈 문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좋은 의견들 주셔가지고 정책 판단이나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동자들도 고려해야 되고 을도 생각해야 되고 아까 병도 생각해야 되고 값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값들이 또 세계 시장에서 또 성공하고 그래야 또 뭐 국내 또 생태계도 선순환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게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좀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기술 개발에도 성공하고 시장 개척에도 성공하고 좀 더 효율화되고 경영 혁신도 해서 더 큰 기업으로 더 성장해 나가면 그게 결국은 이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생태계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지만 갑도, 을도, 병도, 정도 행복한 그리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슈퍼을 되셨다는데 착한 슈퍼을이 되시면 좋겠어요. 뭐 슈퍼갑이면 어때요? 되면 좋죠. 근데 그게 폭력적이거나 또 너무 이기적이거나 뭐 그런 게 문제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좀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장관들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출신에게 또 산자부 장관은 대기업 출신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또 정책에 잘 반영하라는 취지입니다. 의견들 자주 주시고요. 이렇게 헤어졌다고 그냥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장관님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해당 산업들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정부는 제가 계속 국무회의에서도 수도보좌관 회의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 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커요. 수도권 아니면 너무 불편하니까 수도권으로 집중하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 비용이 너무 커져서 사실 기업 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최대한 영향을 발휘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거고, 그래서 지방에서 기업 활동 하시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